사실 여긴 좀 틀렸죠. 이런 것들은 투시가 삐뚤삐뚤하죠. 이런 것들도 다 표현이 안 됐네요. 그럼 소비자가 보자마자 어떻게 느끼겠어요? 어려웠어요. 완성도가 제일 낮아가지고 보고 그리는데도 생각만큼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빛이 생각이 났고 반딧불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밤하늘이랑 풀숲, 자이언트 나무 같은 거. 다 덜어내버리고요. 좀 더 다른 표현 방식으로 하는 거를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차입니다 2주차. 병구님 과제 잘했어요? 네, 제출. 그거 이제 한 명씩 나와서 발표할 거예요. 첫 번째 순서가 병구님이에요. 어떻게 진행할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오 진짜? 섀도잉을 하고 온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섭님 섀도잉 했어요? 아니죠. 회사 퇴근하고 나서도 집에 와서 과제 계속 하고. 로우님은 어땠어요? 그림 그리는 게 좀 많이 어려워. 한 번도 안 그려봤죠? 거의 일이랑 과제랑 병행하면서 좀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잤어요? 과제하느라? 엄청 늦을 때는 3시 반에 자고요. 그럼 회사 가서 잤어요? 아니, 과제 때문에 좀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좀 재미도 있고 드로잉 과제 그거 먼저 코멘트 하고 그 다음에 기획안은 한 명씩 발표하면서 저 또한 즉석으로 코멘트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과제에 이 기획을 수정하고 디벨롭해서 다시 한번 가져올 거니까 오늘은 그냥 부담 갖지 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림님 먼저 한번 볼게요. 잘했어요. 보고 그린다라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두드리라는 게 사실 상업적인 느낌이라기보단 정말 낙서란 뜻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여긴 좀 틀렸죠. 이 컵의 모양이 끝에가 뾰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둥그레야죠. 완벽하게. 이런 것들은 투시가 삐뚤삐뚤하죠. 이 투시와 이 투시가 맞아야 되는데 여기가 좀 틀렸죠. 이게 그냥 모션 그래픽으로 만약에 딱 표현되면 맞죠? 이쁠 것 같죠, 지섭님? 미술관에 걸려있을 것 같은데. 저 너무 올려치는데? 전부 다 어려웠습니다. 구도도 잘 모르겠고 투시를 안 배워봐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병구님 선을 쓰는 법을 알아요. 그림을 많이 그려본 티가 납니다. 이거 자대고 했죠? 아, 맞습니다. 아, 진짜로? 깔끔해. 잔선도 없이 한 번에 그린 것들. 이거 얼마나 걸려요? 하나당 3시간씩. 하나당 3시간? 이런 것도 디테일하죠. 인접한 부분에는 그림자를 넣어주고요. 이걸 그림에서 미리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 포토샵에 갔잖아요. 그냥 즉석에서 바로 그림자를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넣을 수 있어요. 오케이, 레퍼런스 오케이. 어우, 이건... 오랜만에 드로잉해서 재밌기도 했고 명암 넣는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자, 민선님 가볼까요? 이런 것들을 직접 그린 거죠, 이거는. 잘했습니다. 이런 그림자나. 야, 이거 뭐예요? 이거 다 칠했어요, 맞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투시 드로잉, 마이 레벨로 했네요. 깔끔해요? 괜찮아요? 대학생 특히 1학년 1학기 때가 많이 생각났어요. 다른 분들 하는 거 염탐하면서 동기부여도 갖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우님이네요. 내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고 밀도인가요, 이거 혹시? 네. 완성 못했네요, 그러면? 하긴 했는데 이런 것들도 다 표현이 안 됐네요. 패턴 계속 내려야 돼요. 계속 진짜 많이 그렸어요. 아쉽네. 아, 그림자도 막 휘었어요. 일부러 휘게 한 거 아니잖아요. 직선 연습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나 못하나. 이런 작은 두들 같은 거 좀 더 연습할 수 있게 제가 따로 과제를 드릴게요. 옛날에도 약간 숙제 많이 안 했긴 했는데 현채님, 그림자가 광원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린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좀 삐뚤빼뚤하긴 한데 괜찮아요. 시간 얼마나 걸렸어요, 이거? 원래는 이게 종이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고, 맞죠?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 잔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지우개를 맞죠? 하는 흔적들이. 보고 그리는데도 생각만큼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섭님이죠? 야, 이런 것들은 얼굴이네요, 맞죠? 이런 명암을 다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삐뚤빼뚤한 거 있어요. 괜찮아. 스케치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넘어갔을 때는 제가 다 따질 거예요. 이런 뒷모습 표현하는 거 쉽지 않죠,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투시를 잡았죠. 주변에 어떤 요소들을 채워서 이 투시에 맞게 가이드를 잡아주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다음엔 돌릴게요. 안 돌리면은 제가 지섭님 돌려버리고 보아님하고 싸우면 그럼 내가 이기지 않을까? 솔직히 아쉬운 분들도 있었죠. 그림을 아예 안 배우신 분들이라 모션 그래픽인데 그림을 왜 배워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노래도 발성이 중요하듯 그림이 중요하니까 그런 분들을 뭐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게 또 제가 해야 될 거 아닐까요? 우리 과제 진짜 너무 고생했고요. 기획 과제 조금씩 빨리 발표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훈련병 강병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모션 훈련소입니다. 주제를 멀리서 안 찾고 가까운 데서 찾았습니다. 오, 연인을 멀리서 안 찾고 주변에서 찾는 거. 시각적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짧게 만들고 싶고요. 캐릭터 애니메이션으로 갈 생각입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모닥불 주위에 모션 훈련소 학생들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무서운 존코바 선생님 저희를 보고 이제 마법 지팡이 휘둘러서 저희가 이제
변신을 합니다. 영화 보면 슈퍼히어로 랜딩이라고 멋있게 착지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멋있게 내려오고 방패를 들어서 빛이 나면서 이렇게 끝이 나는, 이게 따짓기를 한 거지만 모닥불 주위에 있는 훈련생들 그리고 대마법사 존코바 선생님 저희가 변신을 하고 멋있게 착지를 해서 스토리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요. 이야기 흐름도 누가 봐도 그냥 좋아요. 실제로 실무에 가서도요,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림 실력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빨리빨리 먼저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스토리보드를 다시 그려요. 그럼 소비자가 보자마자 어떻게 느끼겠어요? 바로 느끼겠죠.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크립트 써두신 것만 봐도 간단 명료하게 이해가 되고, 레퍼런스도 카테고리별로 잘 찾아오셔서 100%로 잘 해오셨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섭입니다. 레드불로 주제를 정했는데, 주제를 고를 때 어떠한 브랜드가 2D 모션 그래픽에 가장 어울리는가, 항상 레드불은 광고를 할 때 2D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선정을 했고요. 진짜 좋은 얘기예요. 3D 위주로 광고를 하는 브랜드가 있고요, 2D를 잘 쓰는 곳이 있는데 그 선택은 굉장히 좋아요. 레드불은 어떠한 소비자가 가장 소비할까를 생각을 했었는데, 천편일률적인 일상에 지쳐있는 회사원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에너지 드링크 레드불, 이렇게 잡았습니다. 회사원이 일을 하는데 고된 모습으로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레드불을 한 캔 뜯어요. 화면 전환을 되면서 자신의 여가 활동 하고 싶었던 것, 이때 밀도 있는 아트웍들을 강조를 할 예정입니다. 엔딩 장면, 풀샷, 로우 앵글로 잡아주고 마칠 예정입니다. 무조건 제안드리고 싶은 건요, 저는 욕심 부리게 하고 싶진 않아요. 한 단계 더 레벨업 하는 게 목적인데 다 덜어내버리고요, 캔 따고 캐릭터가 뭐 나와서 뛰어가고 하늘로 날아가면서 끝. 더 많이 옵티마이징 해가지고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훈련병 박론이라고 합니다. 내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고, 주제를 핀터레스트 광고 모션으로 길이는 20초 내외로 했고, 핀터레스트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핀터레스트를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빛이 생각이 났고, 빛을 생각하다 보니까 반딧불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반딧불을 생각하다가 또 밤하늘이랑 풀숲, 자연꽃, 나무 같은 거를 생각했는데, 색감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할 것 같고, 솔직히 명확하게 그려지진 않아요. 아웃풋이 어떻게 나올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뭔가 스타일이 통일성이 약간 없어가지고 조금 힘이 약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너무 이렇게 복잡하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주제를 바꿔야 되나? 훈련병 안현채고요. 발표 시작해보겠습니다. 대본 준비를 따로 안 해서 좀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주제는 청귤 비타씨 세럼인데 전체적인 흐름은 청귤을 캐릭터로 만들어서 2주간의 여정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잡티 부분을 무릉덩이 같은 느낌을 내서 슬라이딩을 하면 그게 좀 지워지는, 그 다음은 트램펄린이라고 하죠. 뛰어내리는 순간 밑에서 확 밝아지는, 피부가 좀 투명해진다라는 걸 좀 표현하려고 하고요. 색감이나 분위기는 이런 느낌으로. 어때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 와요. 다른 느낌을 만약에 만들고 싶으면 구도나 이런 거에서 좀 더 신선한 거를 본인이 계속 좀 디깅해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캘린더로 시작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길이가 딱 15초 정도에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채님도 아직까지는 더 많이 시각적인 부분을 좀 더 쌓아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안현채 동기분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바로 머릿속으로 그 이미지가 그려졌어요. 페이퍼 마리오 천년의 문 신작 게임 광고인데요. 9.5D로 합의를, 루티너리라는 앱 광고. 좀 더 다른 표현 방식으로 하는 거를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폰트 테스트랑 드로잉 테스트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폰트 테스트를 할 겁니다. 실무에서는 쓰이는 폰트가 사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맞춰볼게요. 처음엔 쉽습니다. 자, 무슨 폰트일까요? 자, 먼저 손 들고 맞추면 됩니다. 1번. 내가 유튜브에서 몇 번을 설명을 했는데 릭스 옥방채 이런 거 없어요. 제가 만든 겁니다. 정답은 찹땡겨채입니다. 여러분들 롯데리아 좋아하시나요? 광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롯데리아 광고 주세요. 롯데리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쁜 글씨체 주셔가지고. 햄버거 좀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특히나 어떤 광고 같은 데보다는 유튜브에 많이 쓰이는 폰트입니다. 저도 많이 소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거 무슨 폰트일까요? 4개가 있습니다. 꼬딕시 광고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폰트예요. 딱 이것만 깔아줘도 다 깔끔해. 앱 광고에 이런 폰트 쓰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쓰기가 쉽진 않겠죠.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퀴즈 갈게요. 이거 무슨 폰트예요? 1번. 이 폰트는 연애시대라는 폰트입니다. 유튜브뿐이 아니라 배너 같은 거 있죠? 그런 데서 많이 쓰이는 폰트입니다. 이 폰트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무료 폰트를 골라볼까요? 4번. 2번. G마켓 산스가 여기 있습니다. 국민 폰트입니다. 국민 폰트. 물론 어려울 수 있겠지만 폰트 알아두시면 좋겠죠. 무료 폰트. 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 로고에 쓰인 영문 폰트 뭘까요? 맞아요. 헬베티카입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영문 폰트 중에 하나입니다.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가 이 폰트를 써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뭘 할 거냐면요, 모션 그래픽에서 제가 캐릭터가 많이 쓴다고 얘기했었죠, 병구님. 오늘 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도형으로 잡아가면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주름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그려가면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컬러 테스트 한번 해볼 겁니다. 15분 동안 요거를 색칠을 할 겁니다. 한번 넣고 싶은 대로 넣어보세요. 재밌을 것 같은데 약간 자신 없다? 타고나 미감이 안 좋으면 어떡하나 엄청 걱정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작! 수업 시간에 색칠할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배경까지도 색깔 꼭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검정색을 써도 되고 그림자는 다른 색깔 써도 되고.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또 많진 않네요. 4분 남았어요. 4분. 30초. 오늘의 마지막 테스트 30초. 오케이, 됐어요. 간단하게 피드백 가겠습니다. 왜 완성이 안 됐어요? 과감하게 쓰는 게 어려워서. 중대장은 여러분들한테 실망한 게 아무도 컬러 칩을 안 쓰더라. 존재를 까먹었다. 아니 그거를 하면서 생각은 했는데 마음이 조급하니까 실행으로 안 옮겨지더라고요. 색깔을 많이 안 쓰려고 한 시도는 좋아요. 개인적으로 이 두 개의 색 조합은 너무 좋아요. 이거 약간 몬드리안 같이 색깔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색깔을 많이 넣은 이유가 알록달록한 걸 좋아하기도 좋아해요. 무조건 넣으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색이 많아지게 되면은 무채색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강한 색깔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색깔을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거 누구야? 완전 세 노란색 누구예요? 배경 색깔이 좀 센 것 같긴 합니다. 똑같은 색을 써도요, 색상만 다르게 쓰지 말고요, 명도랑 밝기 같은 거나 어둡게 해가지고 하나의 색상만으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린 모노크롬이라고 부르기로 했거든요. 색을 여러분들 더 많이 줄이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전체적으로 무채색을 많이 쓰고요, 원거리에 있는 것들은 원거리에 묻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웠어요. 완성도가 제일 낮아가지고. 최대한 색을 많이 안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색을 엄청 못 썼어요. 그래서 겁을 먹었었는데 정작 해보니까 술술 풀리더라고요. 자, 첫 번째 폰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된 폰트를 선택하는 것도요, 그런 시각적인 완성도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폰트란 뭐예요? 활자 한 벌의 모양으로 디자인한 것을 우리는 폰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어떤 기울기나 얇기나 이런 식으로 변형된 걸 우리는 폰트 팸이라고 합니다. 자, 폰트의 종류, 고딕, 명조, 통글씨가 있습니다.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타이포그래피는요, 글자로 이루어진 시각적인 결과물을 타이포그래피라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이미지도 들어갈 수 있고요, 영상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요즘에는 모든 브랜드의 로고도요 다 고딕으로 바뀌어요. 물론 그만큼 차별성은 조금 줄어들긴 해요. 하지만 왜 고딕으로 바뀔까요? 가독성 때문입니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자, 두 번째는 계층 구조를 씁니다. 타이포그래피는 대부분 메인 타이틀, 서브 타이틀, 바디 텍스트의 세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눈에 가장 먼저 띄게 계층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걸 배수의 개념으로 할 거예요. 폰트 사이즈가 20이야, 40, 80, 2의 배수로 가는 겁니다. 혹은 3의 배수, 4의 배수. 처음에 전체적으로 이 배수의 개념으로 사이즈를 만들어 가면은 훨씬 더 쉽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컬러입니다. 맨 처음에 디자인을 볼 때 첫 인상을 주는 건 다 컬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컬러만 보고도요, 기억에 남고 그게 어떤 브랜드였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자, 이거 어떤 브랜드 같아요? 베스킨라빈스 31입니다. 맞아요. 베스킨라빈스죠. 자,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거 뭘까요? 그렇죠. 이거 구글이나 다음으로 많이 오해를 하는데, 어쨌든 이것만 보고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나라 국기 같기도 하다 약간. 이건 뭘까요? 여기에는 담배도 팔아요. 세븐일레븐. 정확해요. 맞아요. 왜요? 담배 얘기하니까 좋아. 그만큼 컬러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폰트 이런 게 아니에요. 색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큰 역할을 해줘요. 우리가 만든 모션 그래픽도요, 색깔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레이아웃입니다. 제한된 공간 안에서 소비자들이 편안하고 쉽게 볼 수 있도록 오브젝트를 적절하게 배치한 걸 뜻합니다. 우리 스토리보드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만드는 문서로 3자와 소통하기 위해 주로 활용을 합니다. 이것보다는 사실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쓰기는 하지만요, 거의 비슷하죠. 스토리보드를 잘 그려놓으면 이렇게 영상 만들기가 쉬운 겁니다. 자, 스토리보드 그리는 법!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그려주는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두 번째, 디테일할수록 좋습니다. 한 장면을 봤을 때 확실하게 이게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지가 명확히 보이면 좋아요. 시간이 없다면요, 이미지 같은 걸 써도 돼요. 그리고 기호나 글 같은 걸 활용을 해가지고요, 부족한 샷의 수를 채워줘요. 자, 그리기 전에 체크 포인트 몇 개만 해줄게요. 자, 알아두면 개이득인 스토리보드 용어!
2주차 과제 드릴 건데요. 디자인하는 과제랑 기획 디벨롭 할 겁니다. 그리고 스토리보드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당장 다 완성 안 돼도 돼요. 수정을 거치는 작업을 가실 겁니다. 디자인 과제 첫 번째 좀 많이 드릴 거예요. 타이포그래피만 활용한 디자인 한 장. 두들 컬러링, 컬러 칩을 꼭 만들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 디자인을 만들 겁니다. 이미지랑 타이포그래피랑 컬러 같은 걸 조합해서 통일성이 있는 디자인 5장을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획 과제 나갑니다. 우리가 했던 기획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기획을 바탕으로 스토리보드를 만들 거예요. 레퍼런스도 조금 더 찾아주세요. 특히 영상 좀 많이 찾아주세요. 진짜 할 거 많겠다. 이번 주도 힘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타이포가 좀 걱정이긴 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다음 주 못 쉬겠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그냥 많이 경험시켜드리고 싶어요. 고민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손이 움직여. 뭐라도 해보게. 그러다 보면 나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2주차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기획이랑 정리해서 다음 주 3주차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힘이 들긴 한데 이거 기회 삼아서 바람도 쐬고 하니까 좋아요. 오늘 강의도 굉장히 많이 알찼습니다. 낯선 내용은 아닌데 좀 명확하게 한 번 더 짚어주셔가지고 유익했던 것 같아요. 다들 거의 잠을 못 자더라고요. 과제가 너무 많았대. 그래서 약간 좀 미안한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찔끔 맞거든요. 남은 거 잘 해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 성공의 맛 좀 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지옥은 시작도 안 됐거든. 한번 죽어보자. 지금까지 평생 놀았잖아요. 맞죠? 우리 3명씩 팀을 짜가지고요. 다른 유튜브 채널에 있는 디자인을 파헤친 다음에 무드보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쉬워 보이긴 했는데 많이 어려울 것 같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타인의 주관을 주입시키는 듯한 느낌이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생태계 파괴범 주의, 경고 이러한 키워드가 잘 어울리는 채널이에요.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뭐 다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